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이 다음 주 화요일 25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탄핵 찬반 여론도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광주에 갔었던 전한길 씨, 오늘은 대전 서구 보라매 공원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연설이 끝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배우고 많이 높으신 분들께 그분들이 당신들이 제대로 했으면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된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왜 나왔겠습니까? 부디 정치하시는 분들, 수사하고 계시는 분들, 헌법재판관님들, 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강전혜 대변인, 네. 오늘은 전한길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한길 씨라는 인물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이 그동안의 일타 강사로서 유명인이었지만 실상 정치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바로 본인 유튜브에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의 유튜브 또 영상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니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민주당의 그동안의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대중 앞에 나서서 본인의 그 60억 연봉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서서 지금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한길 씨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때 민주당에서 전한길 씨 또 유튜브 쪽에다 신고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 카톡 검열에 이어서 개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전한길 씨가 오늘 이제 대전 집회에 갔고 다음 주 3월 1일에 서울에서 집회하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지금까지는 알리고 예. 있는데요. 전한길 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심금을 울리면서 저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이죠. 그 이후에 3월 1일 토요일 날 서울 집회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자, 전한길 씨,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를 빼고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더불어 협박당입니다. 더불어 사기당입니다. 이재명이 그저께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것을 과연 믿는 바보가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제일 잘했던 게 거짓말 아닙니까? 공산당이 하는 짓이 언제나 거짓말입니다. 예, 전한길 씨는 국민들의 요구를 헌재가 외면하지 말아달라. 하늘이 보고 있다. 만약에 외면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오늘은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을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을 배신했는지 국민 배신 10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10조 발표 내용을 좀 볼까요? 예, 10개 다 못 적었습니다. 1조, 178번의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했다. 헌정사상 유례 없는 29번의 탄핵을 했다. 검사도 탄핵했다. 행정부 예산을 깎았다.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탄핵했다. 등등등등 하면서 10가지, 그러니까 계몽령 하면서 10개, 10개명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 배신 10조를 발표한 겁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어제 그 따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아, 전한길 씨와 직접 통화하셨어요? 예. 상당히 그 비장하고 이렇게 절박감이 더해요. 지금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저 배신 10조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제 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도 대통령으로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건 명백하게 그 대선 불복이다. 그래서 178회 퇴진 주장, 그리고 이제 29회 탄핵, 그리고 이제 쭉 예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저 10조는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정말로 그 민주당이 지금 전환길 강사가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민주를 빼고 더불어 독재당이다, 더불어 사기당이다, 더불어 협박당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뭐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희 민주당이 그리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예. 이 탄핵 심판 때 들어보면 인정하지 않은 어떤 근거가 대통령이 국회 오셨을 때 박수 안 치고 눈 안 마주쳤다 뭐 그런 겁니까? 그리고 1조 보니까 대통령의 탄핵 주장했다고 하는데 저희 민주당은 비상계엄 전에는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유례 없는 29번의 탄핵이지만 헌정사상 유례 없이 26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7분의 대통령께서 모두 합쳐서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셨거든요. 뭐 행정부 예산 삭감 이것도 사실 그 원정과 관련된 것은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경제수조하고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10가지 이유로 서운함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 표현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무슨 독재당, 사기당, 협박당 만약에 민주당에서 국민의 짐이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표현의 수위에서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대전에 전한길 씨가 참석했던 집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러닝메이트였었던 장동혁 전 최고위원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탄핵이 시작되고 내란죄가 시작됐던 홍장원의 메모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적 같은 그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났더니 나무토막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공수처의 체포영장 쇼핑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 이동학 전 최고. 네. 홍장원 전 1차장의 부적 같은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한길 씨 집회에 부산에서도 또 대구에서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했죠. 자, 충청도가 지역구인 장동혁 전 최고위원의 오늘 집회 참석과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선 장동혁 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전 조변석계의 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한길 강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면에서 이 두 분이 정말로 뭐 예를 들면 객관적인 입장을 마치 유지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 국면에서 확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의아하고요. 전한길 강사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저는 이분이 헌법 바깥의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는 탄핵 집회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위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 주장은 전 헌법 밖의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장동혁 저분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이 지금 홍장원 이 메모에 대한 오염을 계속해서 본인들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데요. 대통령 탄핵 이 재판에서 실제로 홍장원 씨 하나만 오염시킨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방사령관의 부하들도 그 같은 메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거기서 14명의 명단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명단이 그대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불려져서 위치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앨 수 있다면 즉 가능한 얘기겠지만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는 지금 구급파들로부터 이 국민의힘 내부로 주류화되고 있는 아주 위험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내에서 나오는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 아예 국가체계가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 국민의힘 의원이 저런 집회 나가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 분할로 보고 계시지만 왼쪽이
서울에서 열린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대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한눈으로 봐도 꽤 많은 시민들이 양쪽에 다 집결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강전혜 대변인. 네. 보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 부산에서 13,000명으로 시작했다가 대구에서 52,000명으로 정점을 찍었고요. 자, 광주에서도 3만이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오늘은 17,000명, 오후 3시 기준 비공식 경찰 추산이고요. 물론 주최 측에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왔다고 합니다만 숫자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좀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수의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왔었다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셨겠지만 광주의 지역적인 특성들 그리고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과 그 박균택 의원이 했었던 부적절한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으로써 많은 분들이 오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집회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저것은 세이브 코리아에서 주최한 집회이고 지금 광화문에서도 광화문 나름대로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겨울에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께서 추위를 뚫고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에 나와 계신 것이고 물론 그것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쪽에 나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그 결정으로서 두 쪽 나 있는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집회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독려만 했고 오진 않았습니다만 박찬대 최고위원부터 많은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조금 있으면 내란 속에 윤석열 만장일치 8대 빵 파면 자신 있습니까? 반드시 파면됩니다. 8대 0 확신합니다. 우리 조금만 힘냅시다. 화이팅!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끝없는 공세에 저는 파면을 예감합니다. 만약에 파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고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자들의 헌재 공격으로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저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8대 0으로 파면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민주당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좀 얼굴에 조금 웃음기가 있는 듯한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독려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 봐요.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개별 의원이 뭐 따로 갈 수는 있죠. 어느 당이든. 근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참여를 독려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지도부가 탄핵해라, 탄핵 찬성에 독려한다는 거, 이거는 국론 분열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는 말마다 내란이라는 거는요. 뭔가 형법의 어떤 가치 판단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정확한 개념은 계엄이고 이게 내란이 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가치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법에 내란을 뺐잖아요. 그다음에 아직 형사는 무죄 추정 원칙 재판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근데 말마다 내란 수계, 내란 방조 이거는 진짜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아마 이번에 전문가들은요. 어느 경우도 그 8대 0 쉽지 않다. 오히려 우리 법부터 이진숙 위원장 4대 4가 고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여론도 많고요. 또 근데 그 보수 쪽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최소한 5대 3, 4대 4 이런 게 여론이 합리적 예측이라 봐요. 8대 0은 본인들에게 희망상이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입증할 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해달라. 주권자의 뜨거운 함성으로 안국역 앞을 가득 메워달라라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를 했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어쨌든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열리고 있고 다음 주가 마지막 피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요즘에 나온 여론조사를 하나 볼까요? 보면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의 양당 지지도가 민주당은 37에서 41로 오른 반면에 국민의힘은 32에서 22로 뚝 떨어졌습니다. 혹시 저 탄핵 반대 집회 등 저런 모습들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물론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어쨌든 10차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사 변론 과정에서 탄핵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 그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이 네 가지 쟁점 사항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대로 소명을 못한 그런 면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 거짓 해명 같은 그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이것을 다 지켜본 가운데 나름대로 표심을 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탄핵 찬성 집회에도 또 탄핵 반대 집회에도 나가지 않았던 이 중도층들은 과연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물론 여론조사에 100%다 반영이 됐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여론의 움직임은 조금씩 왔다 갔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